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클럽 월드컵에서 울산 현대가 멕시코의 티그레스를 만나 아쉽게 1대2로 패배했습니다. 경기 결과 못지않게 홍명보의 K리그팀 감독 데뷔전이라는 점이 이목을 끌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보여준 울산의 새로운 축구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홍명보 감독이 보여준 축구는 크게 놀라울 것은 없었습니다. 올림픽 대표팀과 국가대표팀을 통해 봤던 홍명보식 축구가 매우 흡사하게 울산으로 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마도 준비할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익숙한 축구로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메이션을 살펴보면 투볼란치를 깊게 세우는 전형적인 4-2-3-1이었습니다. 빌드업을 시작할 때 센터백을 돕기 위해 원두재와 신영민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윤빛가람 역시 자유롭게 빈 공간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최전방의 김지현이었습니다. 김지현 역시 밑으로 깊게 내려오면서 공을 이어받을 공간을 찾았습니다. 김지현을 일종의 폴스9처럼 활용한 셈인데 오히려 좌우의 윙어들이 상대 수비라인에 붙어 호시탐탐 침투할 기회만을 노렸죠. 티그레스는 높은 위치에서 압박 라인을 형성했지만 그다지 조직적이진 못했습니다. 울산 선수들의 개인 역량으로 쉽게 풀어나올 수 있었고 본인들의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선 반복적으로 나왔던 울산의 공격 패턴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요. 전방의 선수가 내려오면서 공을 받고 수비를 끌어낸 뒤 윙어는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전방의 선수에게 공을 이어받은 두 수비형 미드필더는 길게 찔러주면서 역습을 만들어내죠. 이 같은 패턴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울산은 수비 뒷공간으로 돌아나가는 공격 시도가 많았는데 이선의 모든 선수들은 수시로 뒷공간 침투를 노렸습니다. 최전방의 김지현만이 공을 받으러 내려오곤 했죠. 다만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 진입한 뒤 측면에서는 어떤 조직적인 패턴 플레이가 있진 않았습니다. 이동준과 김인성의 개인 역량에 의존하면서 3선의 선수들은 뒤에서 보수적으로 자리를 지켰죠. 대체적으로 2선 자원들에게는 특히 윤빛가람 선수에게는 자유도를 많이 부여한 듯한 느낌이었는데 여기서 개인적인 사족을 덧붙이자면 윤빛가람이나 이동경 선수처럼 스트라이커 뒤에서 뛰게 될 공격형 미드필더 선수들이 올 시즌 상당한 공격 포인트를 쌓으며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비에선 투볼란치의 장점을 잘 살려 안정적으로 플레이했습니다. 그간 홍명보 감독이 맡아온 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했죠. 티그레스는 빌드업 시에 좌우측 풀백이 비대칭적으로 움직이면서 변형 3백을 형성했습니다. 울산은 이에 대응하며 수비 시에 4-4-2의 대응을 만들었고 강하게 전방에서 압박하기보다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라인을 형성하며 중앙으로 나가는 볼을 막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내려선 두 줄 수비는 아니었는데 오히려 4-2-4에 가까울 정도로 포진했습니다. 이는 상대의 공격 방향을 측면으로 유도한 뒤 양 풀백에서 시작되는 공격을 차단하려는 홍명보 감독의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수비형 미드필더는 상대의 중앙 미드필더를 밀착 마크했습니다. 포메이션상 양 팀의 중원은 완전히 대칭을 이룰 수 있었는데 여기서 생기는 중원 싸움에서 울산이 결코 밀리지 않았죠. 특히 울산은 피자로의 동선을 철저히 마크했습니다. 원두재와 신영민이 번갈아 가면서 본인들의 구역으로 들어온 피자로를 끈질기게 쫓아다녔습니다. 줄 곳이 막힌 티그레스는 중미가 측면까지 밀려 나오거나 혹은 롱볼에 의존하는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후반 들어 티그레스 쪽에서 눈여겨볼 만한 변화를 준비합니다. 센터백 메자를 빼고 공격수 곤잘레스를 투입하면서 4-4-2와 같은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물론 수비 시엔 4-4-2였지만 공격 시엔 달랐습니다. 전반전 중원에서 답답했던 경기 양상을 뒤집기 위해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하죠. 중앙 미드필더로 뛰던 두에나스가 왼쪽 수비수로 변신한 게 포인트였는데요. 공격 시 두에나스가 중앙 쪽으로 이동하면서 중원에 숫자 싸움을 가담해주고 피자로는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면서 백스리를 형성합니다. 이는 확실히 효과적이었고 골이 필요한 울산의 템포를 늦추면서 경기는 소강 상태로 접어듭니다. 이에 홍명보 감독도 맞대응을 시작하는데요. 윙어 김인성을 빼고 중앙 미드필더 김성준을 투입하는데 김성준을 우측면에 배치합니다. 김성준은 우측면에 있지만 중앙지향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역시 중원에서의 숫자 싸움에 가담했고 대신 김태환이 적극적으로 오버래핑하며 측면을 노렸습니다. 이어 김지현을 빼고 힌터제어까지 투입하면서 골이 필요한 울산은 전방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힌터제어는 밑으로 내려오던 김지현과는 확연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려는 시도를 자주 했죠. 아쉬웠던 건 지난 티그레스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후반 들어 측면에 위치한 두에나스는 본업이 풀백이 아닌데다가 느린 발이 약점이었습니다. 당시 북중미 챔스 결승 경기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공략당했는데 울산도 후반에 이동준을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서 활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죠.
실제로 81분엔 이동준이 우측으로 이동해 돌파하는 과정에서 두에나스가 태클로 저지하려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티그레스는 곧바로 두에나스를 빼고 울산의 힌터제어를 제어하기 위한 장신 센터백 아얄라를 투입하는 아주 재빠른 대응을 보여줬죠. 결과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보여준 축구는 지난 대표팀에서 보여줬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3선의 선수들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2선 선수들의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축구는 보통 둘 중 하나의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단단하고 효율적인 축구로 성적을 챙기거나 답답한 점유율 축구로 질타를 받거나 둘 중 하나죠. 세 줄 요약입니다. 준비 시간이 짧은 탓인지 홍명보 감독의 축구는 대표팀 시절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3선 미드필더들의 보수적인 운영은 수비면에선 안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2선 자원들의 개인 역량에만 의지하고 맡기는 공격은 상당히 아쉬울 수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